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첫눈이 내렸는데 눈 폭탄입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눈이 내렸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을 비롯해서 이 중부 지역에는 눈 폭탄입니다. 117년 만에 최악의 눈 폭탄이다. 내일 오전까지 20cm 이상 쌓일 것이다. 이런 예보입니다. 눈이 내리면 많은 부분들 이동하는데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 또 건강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눈이 반갑게 내렸는데 눈 폭탄입니다.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주지검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 검찰이 결단을 곧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소위 당정 갈등, 윤한 갈등, 이 당내의 일부 친윤, 반한의 한동훈 끌어내리기, 이게 이제는 오늘은 지금 한동훈, 친한이라고 하는 한동훈 측근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한동훈에 대해서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다. 또 정진석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욕설을 한 부분, 이런 것까지를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준석을 몰아낼 때를 되돌아보시면 이준석 하나 몰아내는데도 당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몰아내지지도 않을 뿐더러 당이 휘청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당이 깨집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측근들도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이게 권력투쟁이 언제나 이렇습니다. 이게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이 정치판에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하루 지나면 뒤통수를 때리는데 그래도 물론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서 이제 역공을 펼치는 건데 이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욕설까지 터져 나올 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스톱하는 것이 맞다.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근거 있는 비판, 대안 제시는 했지 비방하거나 이런 걸 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좀 스톱할 필요가 있다. 이걸 스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윤 대통령 메시지 하나에 이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전체적으로 좀 이 모두가 스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감정만 상하지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죽자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고모가 저주를 퍼부은 내용까지 이게 참 제가 이 심각한 내용이고 제 송은재 TV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려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나, 이러려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나, 이런 한탄이 나옵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을 드렸지만 송은재 TV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누구 개인을 지지해 본 적도 없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수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배신하면, 국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라면 쉽게 이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심각하게 국민을 배반하면 국민을 배반하는 그런 정부를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 우파, 송은재 TV는 분명하지만 국민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리도 없지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배신한다면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요. 여기에서 잠시 스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좀 서로가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윤한이 충돌을 하면 정면으로 이건 지금 무슨 이준석이나 이런 급이 다릅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서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먼저 해두고요. 참 눈폭탄 이것도 걱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각종 특검법이라든지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개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논란이 될 겁니다. 이게 논란이 될 때마다 이제 국회의원 200명이죠. 300명의 3분의 2 재표결을 하거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이 개헌안 이런 건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300명이 모두 참석한다라는 전제 아래. 그래서 계속 지금 국민의힘 108명 중에 8명이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비밀투표, 자율투표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단적으로 기권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도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법에 이 비밀을 보장해 주고 공개되는 투표도 있고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는 투표도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뭐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때 보면 이 국회의원들이 한 명씩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받고 이제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비밀리에 자신의 가부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여기에서 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기표소에 들어가는 이 절차를 생략해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만약에 이번에 김건희 여사 이 특검법을 부결시키자라고 당론으로 정하면 이게 투표 용지를 받아서 바로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고 투표함에 바로 넣어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권 처리가 됩니다. 가부 뭐 어떤 표시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기권을 해버리자. 이 안이 지금 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느냐. 뭐 그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여기가 독재 국가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국회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국회법, 국회 뭐 전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지금의 국회는 국회가 아닙니다. 이건 뭐 국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108명이 이걸 막아내는데 8명의 이탈표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지금은 뭐 한동훈 친한 의원들이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친윤 의원들이 이탈을 일부러 해서 음모론입니다. 일부러 이탈을 해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이걸 한동훈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자. 그리고 한동훈을 끌어내리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는 판입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8명의 이탈표를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개헌,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정해서 이걸 부결시키자라고 하면 이렇게 집단 기권하는 방법을 이런 좀 편법을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은 도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분간은. 저 이재명이 제거되고 난 다음, 이재명이 처벌되고 난 다음에 정상화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법 위반 논란은 있겠지만 이걸 처벌하기는 힘들 겁니다. 뭐 고소고발이 있겠지만 이걸 처벌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법이라는 것이 거의가 이게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 무효냐 아니냐 뭐 이렇게 논란이 일 수가 있는데 독재 국가냐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비상의 방법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이런 것 가지고 민주당이 저 이간 책에 놀아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한번 짚어놓고요. 참 이례적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창원지검입니다. 명태균에 관련해서 이 공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금 중앙당사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가 이 조직별로 중앙당사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국회의원회관에 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입체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당사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을 하면 검찰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굉장히
공천과 관련된 당원 명부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압수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창원지검의 명태균에 대한 수사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김영선 관련, 그 다음 지금 경남 도지사를 하고 있는 박완수 관련 뭐 여러 명이 거명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오세훈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이준석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윤 대통령 부부와 이 명태균이 나눈 뭐 녹취록 문자도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지검은 중앙지검과는 또 다릅니다. 이게 10명 정도로 검찰 수사팀을 꾸렸는데 창원지검은 원래 권력형 비리나 이런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맡아 하는 중앙지검과는 또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검찰의 수사는 뭐 사실상 검찰총장이 아니고는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검찰총장도 이거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튈지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 마찬가지고 이준석, 김종인 마찬가지고 뭐 당시에 당에서 공천 작업을 했던 윤상현 등 마찬가지입니다. 공천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홍준표, 오세훈 뭐 측근들이 이 돈을 명태균에게 줬다 나는 모른다 이러고 있는데 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개입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계기로 국민의힘은 아프긴 하겠지만 이걸 계기로 정치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명태균에 관계되는 사람들 이 기회에 철저하게 수사해서 모두 책임을 묻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 드러나게 됩니다. 명태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명태균 아니어도 명태균 밑에 있었던 그 강혜경이죠. 뭐 계속 민주당과 결탁해서 다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 딸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다혜도 검찰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김정숙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지검에서 김정숙에 대해서 더 이상 요청하지 않겠다. 이제 문재인 소환만 남은 것입니다. 이 검찰이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소환을 할 것이냐. 소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피의자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뇌물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사위를 통해서 이 받은 특혜, 이게 문재인에 대한 뇌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검찰이. 문재인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문다혜나 김정숙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김정숙과 문다혜를 피의자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혐의도 달라지고 피의자 범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검찰이 이걸 알선수재냐 뭐 제3자 뇌물이냐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문재인에 대한 직접 뇌물로 그래서 문재인을 피의자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두 참고인이 되는 겁니다. 김정숙 문다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 말 그대로 참고인입니다. 핵심도 아닙니다. 뭐 조국, 임종석 모두 검찰에서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이건 문재인을 부르지 않고서는 소환하지 않고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문재인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건부터 시작해서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뭐 김정숙의 타지마을 관광,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 원전 뭐 온갖 것에 지금 문재인이 다 문재인의 책임이고 문재인을 불러야 합니다. 이제 검찰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문재인을 매번 부를 거냐, 모아서 부를 거냐, 전주지검에서 부르고 중앙지검에서 부르고 이럴 거냐. 방법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하는 행태는 전직 대통령의 행태가 아닙니다. 잡범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법꾸라지 행태입니다. 이런 문재인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필요 없습니다. 시시각각 부르고 소환해야 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강제 소환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김정숙에 대해서는 뭐 문다혜에 대해서는 3번씩이나 소환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김정숙에 대해서는 한 번 하고 더 이상 뭐 소환하지 않겠다. 어차피 참고인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걸로 봐서 문재인에 대한 소환 결단을 하겠다로 읽힙니다. 결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 전체적인 문재인에 대한, 문의조에 대한 심판, 전체적인 정치적인 책임은 윤석열 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짚어둡니다. 송대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